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아? 통장 내놓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던 46세 박은정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남편에 의해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을 구해준 것은 27세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나타난 시댁 식구들은 은정을 더욱 괴롭혔어요. 며느리가 길바닥 쇼를 했다며 조롱까지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나 놀라운 신분을 공개합니다. 과연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정의 숨겨진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한 여성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늘도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느라 온몸이 쑤셨죠. 46세 박은정은 묵묵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설거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는 바구니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텔레비전 앞 소파에서 맥주캔을 든 남편 강도영이 눈을 흘겼습니다. 이제야 들어와? 은정은 작게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야근이 길어져서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까지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그런 설명을 해봤자 도영이 이해할 리 없었죠. 도영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맨날 그런 식이네.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나도 하루 종일 은행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이 꼴이야. 은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 할게요. 그런데 도영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명절 준비 때문에 말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준비하고 있다면서 뭐라 그러시더라고. 은정의 손이 멈췄어요. 벌써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시어머니 강말수는 항상 은정을 힘들게 했거든요. 전 남편 딸린 여자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곤 했죠. 알겠어요. 내일 시장 보러 갈게요. 도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번에 우리 집 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너 통장도 담보로 넣어야 한대. 은행에서 소득 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통장요? 왜요?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긴 왜야.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너도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은정은 망설였어요. 그 통장엔 친정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매달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번 돈인데요. 엄마 병원비로 쓸 돈이거든요. 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번 돈?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소리야? 은정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병원비가요. 도영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내 친정 얘기만 나오면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한 거 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 은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만은요. 갑자기 도영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짜각. 액정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은정이 움찔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새라도 맨날 오빠 불쌍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때 소파 쿠션이 은정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은정은 피하려다 뒤로 넘어졌어요. 도영아, 제발이요. 도영이 주먹을 쥐고 다가왔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맨날 내 친정 생각만 하면서 우리 집안 생각은 안 해?
은정은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도영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우리 얘기 안 끝났어. 은정은 신발을 급히 신고 문을 열었어요. 조금 바람 쐬고 올게요. 밖으로 나온 은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구르고 낡은 빌라 앞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은정은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결혼한 지 3년, 처음엔 도영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연애할 때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변했어요. 특히 시누이 세라가 은정을 못마땅해 했어요. 오빠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어? 전 남편 있던 여자 데려와서. 시어머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불쌍해 죽겠어. 제대로 된 집안 여자 만났으면 애도 낳고 그랬을 텐데. 그 말들이 은정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사실 은정에겐 숨기고 있는 더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20년 전 미혼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기억 말이에요. 그때 친정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은정의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은정은 신도림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이 길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거든요. 위에서는 차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돌아보니 도영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위옷도 제대로 안 입고 슬리퍼만 신고 말이에요. 은정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이 금방 따라잡았죠. 야, 내가 부르는데 왜 안 서? 은정이 멈춰 섰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도영이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자고. 내가 내 말 안 들을 거면 말이야. 은정이 팔을 빼려 했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도영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통장 내놓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갑자기 도영이 은정을 밀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은정이 뒤로 휘청였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점점 가까워졌죠. 쿵! 등부터 바닥에 떨어진 은정은 뒤이어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죠. 도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괜찮아? 일어나봐. 하지만 은정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죠. 도영이 또 말했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야. 집에 가자. 하지만 은정은 답할 힘도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죠.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구두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은정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목에 보호대가 채워져 있고 왼쪽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뇌진탕 의심 소견이 있어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목 골절이 있어서 깁스 치료가 필요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은정이 작게 말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도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새 은정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고통을 견뎠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 들러 물어봤어요. 아직도 보호자가 안 오셨어요? 가족분께 연락해 보세요. 은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도영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오전 9시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영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세라도 왔죠. 말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세라가 혀를 찼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네. 길바닥에서 쓰러져 가지고. 은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세라 씨. 말순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은정아, 너 어제 뭘 한 거야? 도영이한테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은정이 작게 말했어요. 제가 넘어져서요.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져서? 혼자서? 아니면 누가 밀었다고 할 건가요? 도영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자기가 혼자 걷다가 넘어진 거래. 내가 뭐라 했다고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말이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영이만 불쌍하네. 이런 일로 남편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때 세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야, 은정아. 이거 봐봐. 세라는 은정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길바닥 쇼한 거 기념 촬영 좀 할게. 은정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세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왜? 부끄러워? 진짜 웃기네. 결혼해서 이런 짓 하는 사람 처음 봐. 말순이 세라를 말렸어요. 세라야, 그만해. 하지만 세라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우리 엄마들한테 보여줘야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남편 창피 주는 거 말이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말순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우리 며느리인데 원래 히스테리가 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어제 응급실에서는 매우 조용하셨는데요.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아, 평소에는 멀쩡한 척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싸움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도영이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넘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었나 봐요. 이때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7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죠. 간호사가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환자 보러 오신 분이세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순이 청년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나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인데요. 세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누구시길래 여기서 듣고 계세요? 청년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도영이 당황했어요. 뭐, 목격자? 청년이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기록을 보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청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뇌진탕과 손목 골절이 있으셔서요. 외상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몇 군데 더 있고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적었습니다. 세라가 소리쳤어요.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얘기를 적고 있어? 청년이 세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을 촬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세라가 당황했어요. 그건 내 자유. 청년이 말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는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청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뭔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죠. 청년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도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인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청년이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폭행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폭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청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워? 청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분 과거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세라가 휴대폰을 숨기며 말했어요. 과거 기록이 왜 필요해요? 청년이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도영이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청년이 나간 뒤 병실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도영이 은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정아, 보험 처리해야 하니까 여기 좀 사인해. 손에 든 서류를 은정 앞에 내밀었죠. 은정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도영이 펜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동차 보험 처리 서류야. 내가 혼자 넘어진 걸로 해야 보험금 나와.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도영이 짜증을 냈어요. 사실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혼자 넘어진 거 맞잖아. 내가 뭘 했다고?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도영이 말 들어.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야. 은정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빨리 사인해. 병원비도 내야 하고 복잡하단 말이야. 세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고집부려요? 그냥 사인하면 되잖아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우리 가족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너무 큰 소리는 자제해 주세요. 말순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성격이 원래 삐뚤어져 가지고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신가요? 세라가 나섰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미혼일 때 애도 낳고 그랬다니까요. 은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세라 씨, 그만해요. 하지만 말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결혼 전에 아이 낳았다가 어디 갔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인 거죠.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으시군요.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말순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뭐야? 우리 가족이 된 이상 다 알 권리 있어. 그때 버린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세라가 킥킥 웃었어요. 정말 무책임하네요.
아이 버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 도영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하는 거고.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책임지고 키웠어야지. 버려놓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니.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상황을 아세요?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세라가 손뼉을 쳤어요. 그럼 왜 낳았어요? 피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정말 한심해. 이때 병실 문 사이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까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병실 안대화를 듣고 있었죠. 말순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혹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은정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좋은 부모님께 입양됐어요. 분명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진짜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년은 복도에서 몸을 돌려 기록실 쪽으로 향했어요. 기록실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박은정 씨 출산 기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관계세요? 청년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20년 전 출산 기록이 있네요. 남아 체중 3.2kg.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산 병원이 어디인가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여기 우리 병원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면 미혼모 출산으로 되어 있네요. 청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27세, 그때가 정확히 20년 전이었거든요. 혹시 입양 관련 기록도 있나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됐다고 나와 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출생신고서, 사본과 찢어진 천조각 말이에요. 혹시 이 기록과 비교해 볼 수 있나요? 직원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출생 시간과 체중이 일치하네요. 그리고 이 천조각도요. 당시 산모가 아이한테 남겨준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그분이 제 어머니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다시 병실로 돌아온 청년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은정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빨리 사인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말순이 덧붙였어요. 남편 말 안 듣고 고집만 부리네. 그러게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나 몰라. 청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요. 은정은 병상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항할 힘도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세라가 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찍어둘게요. 나중에 우리 엄마들한테 보여줘야지.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병실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말순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 자꾸 왜 끼어들어요?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도영이 나섰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이제 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잠깐 나가서 확인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청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청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27년간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 병원 태그, 그리고 작은 천조각이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청년이 7살 때 주신 것들이었죠. 내가 태어났을 때 친엄마가 남겨주신 거야. 언젠가 엄마를 찾고 싶어지면 이걸 가지고 가렴. 청년은 출생신고서를 펼쳐봤어요. 출생일시, 출생지 병원, 산모 정보가 적혀 있었죠. 박은정, 26세, 미혼. 모든 정보가 아까 기록실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어요.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분이 제 어머니구나. 2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천조각을 만져보니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청년은 휴대폰을 꺼내 검찰청으로 전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재현 검사입니다. 지금 폭행 사건 현장에 있는데요. 정식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네, 검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윤재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상이고 가해자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즉시 수사팀 파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도림 고가도로 일대 CCTV 확보와 목격자 조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윤재현은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경찰관 2명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윤재현 검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병실에 있나요? 네, 301호실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경찰관들과 함께 병실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영이 은정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죠. 자, 일어나. 집에 가자. 은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의사 선생님 허락 안 받았는데요. 말순이 거들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집에서 쉬는 게 낫다니까. 세라가 은정의 옷을 챙기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요. 여기 있으면 괜히 시끄러워져. 윤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도영이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또 왜 와요? 우리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윤재현 뒤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영 씨 맞나요? 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찰이요? 왜 경찰이 여기에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폭행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조사 좀 받아야겠어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폭행이 뭔 폭행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혼자 넘어진 거라니까요. 경찰관이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신고자가 검사님이신가요? 네, 현장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수사 부탁드려요. 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목격자라니요? 당신이 뭘 봤다고 그래요? 윤재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신도림 고가도로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도영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폭행 같은 건 안 했어요. 경찰관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어떻게 다친 거죠? 도영이 더듬거렸어요. 그냥 혼자 넘어진 거예요. 윤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 확보되면 사실관계 명확해질 겁니다. 말순이 화를 냈어요. 당신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윤재현은 대답 대신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환자분, 어떻게 다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도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윤재현이 도영을 노려봤어요.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시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조사 받으시죠. 도영이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조사가 뭔 조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이때 윤재현이 은정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병원비 내역서가 있었어요. 이거 확보해야겠네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왜 우리 물건을 가져가요? 윤재현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증거자료입니다. 병원비 내역으로 상해 정도 확인 가능해요. 세라가 휴대폰을 숨기려 했지만 윤재현이 봤어요. 혹시 환자 촬영하신 거 있나요? 세라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윤재현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2차 가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자 모두 서에서 조사받으시죠. 도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윤재현은 마지막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도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윤재현이 병실 한가운데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지갑을 열더니 안에서 신분증을 빼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증이었습니다. 금색 배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며 빛났죠. 말순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검사라고요? 진짜 검사세요? 도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정말 검사세요? 어떻게 여기에요? 윤재현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윤재현입니다. 폭력 범죄를 전담하고 있어요. 세라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여기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설마 저희 때문에 온 건 아니죠? 윤재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정식으로 수사하게 됐어요. 말순이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검사님이셨군요. 저희가 몰라 뵙고 정말 죄송했어요. 무례하게 굴었네요. 도영도 허둥대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서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재현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번거로운 게 아니라 범죄 수사예요.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은정은 놀라서 윤재현을 바라봤어요. 검사라니 믿을 수 없었죠. 그런 높은 사람이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윤재현이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상해 기록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세요. 법의학적 검증을 위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외상 부위 모두 상세히 기록하겠어요. 타박상과 찰과상 위치도 정확히 측정해서요. 도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제가 손댄 적 없어요. 윤재현이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CCTV 기록 확인해 보죠. 신도림 고가도로 주변 모든 카메라 말입니다.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CCTV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요? 검사님처럼 바쁘신 분이 이런 일에까지요. 윤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폭행 사건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처벌해야 할 범죄예요. 세라가 휴대폰을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가족 간에 생긴 작은 문제인데요. 윤재현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환자 무단 촬영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휴대폰 확인 필요합니다. 2차 가해 혐의로요. 세라가 깜짝 놀랐어요. 제 폰까지 뺏어가시려고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고요? 윤재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사상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해요. 법원 허가받아서 강제 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도영이 다급해졌어요. 영장까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부부싸움 정도였는데요. 윤재현이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응급 이송 기록도 있고 병원 도착 시 환자 상태 기록도 있어요. 의식 잃은 상태였다고 나와 있네요.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제 응급실로 오실 때 의식이 상당히 흐릿하셨거든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신 것 같았어요. 응급처치가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말순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저희 며느리가 원래 몸이 약해서요. 조금만 넘어져도 그렇게 돼요. 체력이 딸리거든요. 윤재현이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상태가 단순 낙상으로 가능한가요? 머리 외상 정도를 보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머리 외상과 손목 골절을 보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뚜렷해요. 도영이 또 말했어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넘어진 거예요. 균형 감각도 좀 떨어지고요. 윤재현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과거 병력에 어지럼증 관련 기록이 있나요? 진료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정이 작게 말했어요. 없어요. 어지럼증으로 병원 간 적 없어요. 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거였나 봐요.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겠죠. 윤재현이 도영을 노려봤어요. 스트레스 원인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순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평소에 예민해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거든요.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서요.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남편분이 뒤따라 나가신 거죠? 집에서 나간 부인을 길에서 찾은 이유가 뭔가요? 도영이 더듬거렸어요. 그건 아내가 걱정돼서요. 혼자 나가니까 위험할까봐 따라간 거예요. 밤늦은 시간이잖아요. 윤재현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다른데요. 상당히 격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고성이 오갔다는 증언도 있고요. 세라가 화를 냈어요. 목격자가 누군데요? 정확히 뭘 봤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윤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다른 목격자들도 있어요. 행인들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곧 모두 조사받으실 겁니다. 말순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검사님, 저희 가족 망치시려고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제발이에요. 윤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죠. 이때 윤재현이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도영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재현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택시 영수증이었죠. 탑승 시간이 어젯밤 11시 30분으로 찍혀 있었어요. 도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윤재현이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시간대가 이상한데요? 사건 발생 시각과 맞지 않네요. 은정이 쓰러진 시간은 11시였거든요.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나중에 탄 거예요. 병원 올 때요. 윤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차로 이송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택시 탈 이유가 없었겠네요. 세라가 오빠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오빠, 그게 뭐야? 왜 택시를 탔어?
말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영아, 설명 좀 해봐. 이게 뭔 일이야? 윤재현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겠어요. 허위 진술 혐의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윤재현이 택시 영수증을 들고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대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면서 택시는 언제 탄 건가요? 도영이 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그건 그냥 잘못 떨어뜨린 것 같아요. 예전 거일 수도 있고요. 윤재현이 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어제 날짜 맞네요.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고요. 11시 30분 신도림역 승차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건 후에 다른 곳에 가신 건가요? 어디 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황해서요. 말순이 아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 착해서요. 아내가 다치니까 정신없었나 봐요. 윤재현이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도림역 일대 CCTV 확보해 주세요. 택시기사 연락처도 확인해서 진술 받으시고요.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택시 한 번 탄 것 가지고요. 윤재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허위 진술은 별도 처벌 대상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도영이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진실이 뭐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아내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윤재현이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신도림 고가도로 CCTV부터 확인해 보죠.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 말입니다. 말순이 절망적으로 앉아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거 아니야? 윤재현이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관련자들 조서 작성 준비해 주세요. 허위 진술 방지를 위해 개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도영 씨부터 조사하겠습니다. 도영이 뒤로 물러나며 말했어요. 조사가 꼭 필요한가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윤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공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중단할 수 없어요. 세라가 휴대폰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요. 윤재현이 세라를 바라봤어요. 2차 가해 관련해서 조사 필요할 수 있어요. 환자 촬영 부분 말입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검사님, 정말 저희 가족 봐주실 생각 없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윤재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경찰관들이 도영과 세라를 데려가려 하자 말순이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우리 변호사부터 부르면 안 되나요? 윤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내가 뭔가 말해봐.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 은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도영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경찰과 함께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윤재현이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어지러워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윤재현이 의자를 가져와 은정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은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검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윤재현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정의감 때문일까요? 폭력은 용납할 수 없어서요.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윤재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폭력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전 남편한테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윤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댁에서 압력도 있었고요. 윤재현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밖에서 전화할 일이 있어서요. 은정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현은 복도로 나가서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실 직원이 물었어요. 또 뭐 도와드릴까요? 검사님. 윤재현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 20년 전 출산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여기 있네요. 1995년 3월 15일 출생, 남아예요. 윤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입양기관 이름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시립아동 보호소였네요.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요. 윤재현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자신의 출생 증명서였죠. 모든 정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산모가 남긴 물건이 있나요? 직원이 창고를 뒤져보더니 작은 봉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전부네요. 천조각 하나 있어요. 윤재현이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과 정확히 같은 무늬였어요. 찢어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확실해요. 정말 제 어머니예요. 기록실을 나온 윤재현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쉬고 있었어요. 윤재현이 조용히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천조각을 그 안에 넣었어요. 은정이 깨어나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윤재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교차했죠. 은정이 눈을 떴습니다. 검사님, 다시 오셨네요.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은정이 탁자를 바라봤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병실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수사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경이었어요. 수사과장이 윤재현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님,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신도림 고가도로 일대 카메라 3대에서 폭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됐어요.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수사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선명합니다. 고의성도 인정되고요. 은정은 침대에서 그 영상을 보며 소스라쳤어요. 자신이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경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진술 가능하신가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수사과장이 윤재현에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강도영은 1시간 전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요. 윤재현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다른 관련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경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 씨도 조사 중입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폭행의 동기가 됐다는 정황이 있어서요.
은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님도 조사를 받으시나요? 수사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주변 인물들의 행동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요. 윤재현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강세라 씨는 어떻게 됐나요? 2차 가해 부분 말입니다. 여경이 답했어요. 휴대폰 압수해서 분석 중입니다. 환자분을 조롱하며 촬영한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SNS에 올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SNS에까지 올리려고 했다니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사과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강도영의 금융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재현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수사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온라인 카지노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더라고요. 은정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박이요?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요. 여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분을 압박한 정황이 뚜렷해요. 이것도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윤재현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법이 환자분을 보호할 겁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수사과장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목격자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 3명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수사였어요. 이제 기소만 하면 되겠네요. 경찰들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작은 천 조각이 들어있었죠. 손에 들고 자세히 보니 낯익은 문이었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천이었죠.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생후 일주일 된 아들을 안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에 이 천 조각을 쥐어줬던 기억 말이에요. 은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설마 그때 그 천인가요?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은정은 천 조각을 꼭 쥐고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 입구에서 아이를 보내던 그날 말이에요. 울면서 아이의 손에 마지막 선물로 넣어준 천 조각이었죠. 엄마가 널 잊지 않는다는 표시로 말이에요. 정말 이게 그 천인가요? 그럼 여기 가져온 사람이 혹시?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윤재영 검사가 왜 이런 걸 가져다 놨을까요? 은정은 천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거든요.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건강하게 잘 자랐니?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니? 은정은 병상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놀라서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은정이 천 조각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 생각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통제 필요하세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감정이 복받쳐서요. 이때 윤재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시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는데요. 은정이 천 조각을 들고 윤재현을 바라봤어요. 검사님, 이 천 조각이 어디서 온 건가요? 윤재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찾은 거예요. 환자분 물건인 것 같아서 갖다 드린 건데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20년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윤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전에요?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 아들을 입양 보낼 때 마지막으로 쥐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라고요. 윤재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가요? 은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윤재현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들으실 수 있나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윤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27년 전에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에게서 말입니다. 은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재현이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출생 증명서예요. 1995년 3월 15일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은정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 날짜가 정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재현이 자신이 가져온 천조각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주신 천조각과 완전히 똑같죠? 은정이 두 천조각을 맞춰보니 정확히 하나였어요. 찢어진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럼 정말 당신이? 네, 저는 환자분의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어요. 은정이 천조각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검사가 되어서 말이야. 윤재현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고생을 하시면서도요. 은정이 윤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어요. 은정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노릇 하나도 못해줘서 죄송해. 너를 버린 나쁜 엄마야. 윤재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살려주신 거예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죠. 간호사가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윤재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겼네. 그런데 나는 검사 아들로 살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이제 법적 절차부터 정리해봐요. 도영이한테 당한 일 고소하실 거죠? 은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게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해 보려고요.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법적 절차도 함께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영은 구속된 상태로 출석했고 말순과 세라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도영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말순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세라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은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법적 책임은 져야죠.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도영에게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강말순과 강세라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재현과 은정은 법원 앞을 걸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은정이 생각해보며 답했어요. 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볼까 해.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지만요. 윤재현이 제안했어요. 제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적응하실 때까지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아들아. 하지만 너에게 부담 주기 싫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인데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양센터에서 계속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죠. 윤재현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응, 오늘은 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왔어.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거 좋네요.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치료되시겠어요. 은정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재현아,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해줘서 미안해. 윤재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추억 만들어가면 되죠. 은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죠. 엄마, 행복하세요?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내 아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은정이 벤치에 앉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만났네. 네,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봐요. 윤재현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은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아들아. 엄마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말이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모자의 행복한 시간이었죠. 은정은 작은 상자에서 1000조각을 꺼내 하늘에 대고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 평안해졌다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